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권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옛스러운 전통가옥의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시골집의 정취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소유주가 바뀐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서 새 소유주께서 이 집을 수리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적인 편리함과 옛날 가옥의 형태가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택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넓은 마당과 텃밭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쉽게 누리기 힘든 나만의 작은 정원과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성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형마트가 자리 잡고 있어서 장 보러 가기에도 정말 편리합니다. 굳이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넉넉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살림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내의 편리함, 전통가옥의 멋, 그리고 자연을 품은 마당까지 갖춘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이 집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주택으로 들어오는 도로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내권, 즉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인근의 도로 상태는 대체로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부답게 깔끔하고 안정적인 도로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의 바로 앞까지는 아쉽게도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주택 대문 바로 앞까지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량은 주택 인근까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옛날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택지대이다 보니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은 폭이 아주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골목길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폭이 작은 인접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좁은 골목길의 바닥은 시멘트로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흙바닥이 아니라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질척거릴 염려 없이 깔끔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멘트 골목길을 따라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끝에 위치한 집이 바로 오늘 소개할 본건입니다. 이렇게 골목길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건은 따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건 주택까지 차량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 거주자들은 마을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다행히 이 동네는 마을 공영 주차장이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 공영 주차장은 차단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에서 가장 가까운 곳, 혹은 본인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공영 주차장 아무 곳에다가 자유롭게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 동네의 거주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인근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이곳 주택지대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주택의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문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대문은 스테인리스 철문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대문에 녹이 슬어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테인리스의 본연의 광택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문 하나만 보더라도 이 집이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소유주가 얼마나 집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인근 주택들의 대문과 비교해 보아도 이 본건 주택의 대문이 유독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대문 앞쪽 공간은 시멘트 바닥으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면 시멘트 바닥과는 대조적으로 마당은 주로 흙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흙마당 곳곳에는 다양한 수목과 과실수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사계절의 변화를 집 안에서 직접 눈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는 독특하게 큰 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돌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마당에 독특한 운치와 개성을 더해주지만 이 돌의 존재 때문에 마당의 실질적인 평수가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큰 돌은 옆집과도 일부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마당이 흙마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당 중간중간에는 텃밭 공간으로 활용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식탁에 올리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물 주변으로는 항아리를 놓을 수 있는 장독대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가장 앞쪽 부분은 흙마당이 아닌 시멘트 바닥으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흙마당과 시멘트 포장 공간을 구획하여 흙먼지가 주택 쪽으로 번져 나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제 이 주택의 외관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건축 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42년 3월 7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83년이나 된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건물입니다. 83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건축물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낡고 허름한 이미지인데요. 하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 정도로 오래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반전입니다. 소유주가 바뀌고 나서 몇 년 사이에 현대식의 편리함과 옛날 가옥의 전통적인 형태를 적절히 섞어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노력이 외관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주택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으로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인 목구조의 기와지붕을 올린 형태였지만 현재의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붕은 기와형 강판 지붕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지붕 위에 새로운 강판을 덧대어 씌운 이른바 덧방 수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집은 단층 주택입니다. 단층 주택은 2층 이상의 주택과는 달리 계단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은퇴한 부부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로움 없이 모든 생활 공간을 한 층에서 해결할 수 있어 동선이 효율적입니다. 주택의 외관 구조는 전형적인 옛날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나 현대식 주택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별도의 현관문이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툇마루가 있고 이 툇마루를 통해 각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툇마루 공간은 비가 오는 날에도 젖지 않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전통 가옥의 운치 있는 특징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 툇마루 공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목재 기둥들이 주는 안정감과 견고함이 이 집의 83년 역사를 묵묵히 증명해주는 듯합니다. 출입문들은 창호살무늬의 목재문으로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재문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으면서도 관리가 잘 되어 보입니다. 외벽 마감재를 보면 주택의 주요 부분은 주황색 계열의 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벽돌은 현대 건축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이 현대적인 벽돌 마감이 전통적인 기와형 강판 지붕, 툇마루와 독특하면서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어울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외관입니다. 가운데 일부분은 연한 하늘색과 흰색이 섞인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호는 현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화이트 PVC 샤시 창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단열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건물의 평면도를 통해 주택 내부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쉽게도 상세한 주택 내부 구조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즉 건물 평면도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관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부 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54.87제곱미터로 16.598평입니다. 면적 자체는 아주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당한 크기입니다. 앞서 외관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툇마루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총 4개의 방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4개의 문을 바탕으로 내부 구조를 추정해 보자면 주방과 거실을 겸하는 공간을 포함하여 방이 총 3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방 3개와 화장실 1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내부 수리를 통해 방의 개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옛날 전통 가옥의 구조를 고려할 때 방 2개의 넓은 거실 겸 주방, 그리고 화장실 구조이거나 혹은 방 3개의 작은 주방 화장실 구조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은퇴한 부부 2분이서 오붓하게 사시거나
혹은 1인 가구부터 최대 3인 식구가 생활하기에 아주 적당하고 아늑한 크기입니다. 모든 방이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하루 종일 따뜻하고 밝은 채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본 건물 외에 별도로 지어진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은 주택본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용도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판넬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3.6제곱미터로 평수로는 1.089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다용도실은 세탁실로 사용되거나 혹은 김치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을 보관하는 공간 또는 잡동사니나 청소 도구 등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시외 건물 니은은 차양입니다. 이 차양은 앞서 설명드린 제시외 건물 기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파이프 구조의 고람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0제곱미터로 평수로는 3.025평입니다. 이 차양은 집 옆쪽 공간으로 이동할 때 비나 눈을 맞지 않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로 역할의 지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외 건물 디귿은 창고로 마당 쪽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창고 역시 판넬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지어졌습니다. 크기는 비교적 작은 편인데요. 면적은 2.4제곱미터로 평수로는 약 0.726평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창고는 마당에서 사용하는 작은 농기구나 텃밭 관리에 필요한 도구들 혹은 간단한 공구 등을 보관하기에 적당해 보입니다. 이제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 즉 지적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의 땅은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적도상에서는 기호 1번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 본건 주택이 위치한 땅입니다. 이 땅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당연히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을 살펴보면 솔직히 말해서 지적도상으로 볼 때 그리 이쁘게 빠진 모양은 아닙니다. 정형화된 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가 아닌 니은자 모양으로 빠져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니은자 모양도 직선으로 곧게 뻗은 형태라기보다는 약간의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배치된 것을 보면 마당 공간이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이 토지는 북동측으로 좁은 길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아까 도로 설명에서 언급했던 사람이 다니는 시멘트 포장도로입니다. 이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주택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차량 진입은 어렵지만 깔끔하게 정비된 보행자 도로가 주택과 연결되어 있어 통행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466제곱미터이며 140.965평으로 넉넉한 크기입니다.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주택의 현재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주택에는 기록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주택은 현재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주가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복잡한 법적 관계나 명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변경된 이 시점에 맞춰서 주택의 대대적인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외관 설명에서 이 집이 83년이나 되었지만 외관이 아주 깔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새로운 소유주가 들어오면서 최소한의 수리와 보수가 진행됐던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낙차로 물어줄 돈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주위는 단독주택 등이 밀집해 소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사람들이 살아온 곳이며 주택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겨운 동네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매력 중 하나는 주택지대 길가 쪽으로는 작은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천을 따라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주택은 시내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변 환경 요소입니다. 도심에 가깝다는 것은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병원, 은행, 관공서 등 주요 시설들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외식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집의 정취를 누리면서도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집이 가진 강점입니다. 이제 이 주택의 구체적인 위치와 인근 시설과의 접근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주택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약 225m의 거리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도보로 약 3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집을 나서서 잠깐만 걸으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무려 360분에 한 대씩 버스가 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상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주된 교통수단이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의 거주자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혹은 주택이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시내권이라 도보로 주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 배차 간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내권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편리한 쇼핑 환경일 것입니다. 이 주택은 주변 마트 이용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의 거리는 약 467m입니다. 이 거리는 도보로는 약 6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며 자차를 이용하면 1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6분 정도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차가 없는 분들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을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생활하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한 번에 몰아서 대량으로 사올 필요 없이 필요한 물건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마트에 들러서 간편하게 사오기에 편리합니다. 본건이 위치한 지역은 주변 주요 도시들과의 연계성도 좋습니다. 인근의 남원, 곡성, 순천, 하동, 광양과 같은 주요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광역생활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원까지는 남원시청 기준 29km로 자차 28분 소요됩니다. 곡성까지는 곡성군청 기준 29km로 자차 33분 소요됩니다. 순천까지는 순천시청 기준 36km로 자차 43분 소요됩니다. 하동까지는 하동군청 기준 37km로 자차 43분 소요됩니다. 광양까지는 광양시청 기준 46km로 자차 40분 소요됩니다. 이렇게 이 주택은 버스 이용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시내 생활을 누리기에는 최적의 위치이며 주변의 주요 거점 도시들과의 접근성 또한 우수하여 광역 생활권의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321입니다. 감정가는 1억 5,057만 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97만 8,517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66만 1,16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8,431만 9천원이며 보증금은 843만 1,9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전라남도 구례군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40.965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21.438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42년 3월 7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1일 월요일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주택은 현재 8천만 원대로 시내권에 위치한 시골주택입니다. 시골집의 정취와 도시의 편리함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괜찮은 물건입니다. 본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위치입니다. 시내권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긴 배차 간격의 대중교통이 없더라도 자차나 도보만으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걸어서 6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다는 사실은 이 집의 생활 편의성을 압도적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140평이 넘는 넉넉한 대지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넓은 면적 덕분에 마당 공간이 넓게 빠져 있습니다. 마당의 일부는 텃밭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마련되어 있어서 전원 생활의 로망을 실현하기에도 좋습니다. 주택의 연식은 83년으로 매우 오래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소유주가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수리를 진행하여 연식에 비해서는 매우 깔끔한 편입니다. 다만 아무리 수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83년 된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목조주택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구조나 단열 등에서 추가적인 보수나 수리가 필요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집이 가지고 있는 넓은 대지, 시내권 위치, 그리고 전통 가옥의 매력을 고려한다면 약간의 수리 비용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